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에 있어서 세입자가 진정한 세입자인지, 대항력이 있는지,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을 받는지 못 받는지,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으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구독션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아파트 경기도. 요즘 가장 핫한 데가 경기도죠. 이 경기도의 이 아파트를 검색하면 200여 건의 물건이 나오는데, 이 중에 세입자가 사는 곳이 있을 테고, 집주인이 사는 것도 있겠죠. 집주인이 사는 경우는 낙찰받으면 집주인은 항상 인도명령의 대상이니까 내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세입자가 사는 경우는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세입자가 사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유튜브 동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경우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배당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데, 받든 못 받든 항상 나가야 되죠. 인도명령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고, 대항력이 있는 경우도 받는 경우, 못 받는 경우, 일부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자기의 보증금이 어떤 경우에든 보호가 되니까, 다 받는다면 내보내는 게 아주 쉽습니다. 전혀 손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부만 받는다면 모자라는 부분을 물어줘야 되고, 전혀 못 받는다면 역시 이 전체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이제 간혹은 이러한 세입자 중에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오늘 사례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에 진행되는 아파트 중에서 대항력이 있는 물건을 찾는 방법은 구독션의 특수 물건에 그런 항목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217건 중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사는 게 26건으로 나오고, 나머지 한 190여 건은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살거나 집주인이 사는 그런 물건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물건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요 26건의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것만 대략 한번 살펴볼까요? 남양주 진접, 좋은 물건이고요. 이쪽도 가격이 이 감정가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질 만한 물건인데, 이 물건을 입찰한다면 이 전입자, 세입자가 누구냐? 법원의 기록은 여기다가 항상 임차인이라고 표시하기는 합니다만, 이 씨가 항상 임차인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임차인인 경우는 아니고요. 임차인일 수도 있지만 주인의 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법원은 일단 임차인이라고 표시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했으니까,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대항력 있는 거고, 그 보증금이 얼마이든 권리 신고를 안 했으니까 배당을 못 받죠. 그렇다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맞다면 이 전체 금액을 다 인수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언행이 대출이 나갔고 또 7년 동안 세입자로 산다는 게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으니까 아마도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이 물건이 좀 가격이 올라서 입찰을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주연 씨에 대한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화성시 병점동의 주공아파트 2억 2천에 감정이 됐는데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를 했었네요. 그런데 여기가 동탄원 바로 옆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동탄이 오르면서 여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평가된 거죠.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세입자가 2억 3,500에 살고 있고 이 세입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이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해서 이겨서 경매 신청한 거니까 진정한 임차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물건은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2억 3,500 이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초에 감정될 때 그 금액이 2억 2,600이니까 이거는 결국 못 쓰는 물건이 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쪽 아파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버려서 이제는 낙찰을 받아도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세입자 임씨는 진정한 임차인이고 전입 확정이 그 어떤 권리보다 앞서니까 1번 배당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2억 3,500 이상의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가격이 올라서 충분히 낙찰 받아도 되는 물건이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또 볼까요? 부천 상동의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강씨가 누구냐? 이 강씨는 외형상 대항력이 있죠. 근저당이 4월 25일이고 전입일이 4월 21일이니까 대항력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금융, 상금융, 사채 정도 되는데 어쨌든 대출이 나갔으니까 가짜일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입찰한다면 그 가능성만 갖고 입찰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서 문제없다면 입찰하고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입찰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역시 이 화성 병점의 주공아파트 여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고 감정가가 시세인 것 같습니다. 감정가 1억 7,600인데 세입자가 1억 7천 진정한 세입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1억 7천 이하에 살 수 없으니까 지금 입찰 들어가는 것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아닌 게 되죠. 그냥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리고 1억 7천 이상에 입찰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남양주 진접 지하철 공사가 있고 해서 가격의 상승 여지가 있는데 아직은 시세나 감정가나 같은 금액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유찰됐고요. 여기 1억 8천의 대항력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겠죠. 확정일자가 있다면 진정한 임차인으로 봅니다. 전입하고 확정받은 것이 다른 권리보다 앞서니까 1번 배당이고 1억 8천 이상에 입찰해야 되는데 이번에 1억 8천 100이니까 이번에 1억 9천 또는 2억 천 이렇게 입찰한다면 임차인은 전액 배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가 아주 깨끗한, 그리고 여기가 지하철 역세권과 관련이 있고 어떤 호재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입찰해야 되는, 지금 여러 개의 대항력이 있거나 또는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물건들을 잠깐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있어 보이는 물건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부터 세 개의 물건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3172 서울의
빌라입니다. 자, 빌라는 싼지 비싼지가 좀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감정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는 분명 시세보다는 저렴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집은 2015년이니까 깨끗하죠. 문제는 전입자 염시 때문입니다. 2018년 8월 달에 전입했고 다른 어떤 권리보다 앞서고 은행에 대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물론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냥 버리기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말 진정한 임차인인가, 어떤 다른 확정적인 사실이 없는가 검토를 해볼까요? 일단 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세입자가 산다 아니면 집주인이 산다라는 내용은 등기부상에 잘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주인 손 씨가 15년에 이 집을 매입했고 요 402호 경매 나오는 이 물건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생략하고요. 이 물건의 등기부를 보면 손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전 소유자가 돈을 빌린 게 있고 당연히 집을 살 때 집을 2016년에 샀거든요. 2월 달에 살 때 이 부분을 앞에 있는 건저당을 말소를 시켰죠. 소유권이 변동되니까 앞에 있는 거는 말소를 시킨 게 당연한데, 그리고 주인 손 씨가 이 집을 사는 시점에 돈을 빌렸습니다. 2010년 2월 17일에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을 2018년 8월 달에 또 지웁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월세입자인 경우는 뭐 꼭 이걸 갚을 가능성은 갚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이걸 먼저 갚을 거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갚은 시점 2018년 8월 14일 이쯤에 이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저당 설정한 날짜와 지운 날짜와 이 염씨가 전입한 날짜가 같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씨는 진정한 세입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다른 내용으로 또 이 염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하나의 사건을 더 볼까요? 54191 광진구의 역시 빌라입니다.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신축의 빌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반값으로 떨어졌나? 여기도 외형상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누군가, 박 씨가 전입해 있는데 이 박 씨의 전입일이 근저당보다 앞선다는 거죠. 이 근저당이 은행이라면 박 씨가 가짜일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은행이 아니고 개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인의 근저당과 상관없이 박 씨는 진정한 임차인인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보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어떤 검색을 하냐, 이 물건 주소지 이 날짜에 전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가 연립이고요. 여기 전입한 때가 전월세 2017년 7월이죠. 1, 2, 3, 4, 5, 6, 7 3분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죠. 서울 광진구 구이동, 예, 검색, 예, 그리고 빌라 이름이 대원 스마트, 대원 17년 3분기 대원 스마트, 예, 대원 스마트 59-20 맞죠? 59-20 보이네요. 59-20. 예. 그리고 요게 빌라 이름이 나오면 요 빌라 이름을 클릭하면 1년치의 임대차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빌라가 46.99입니다. 빌라의 임대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46.99를 하면 2017년 7월에 5층이 3억 9백에 임대차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죠. 네, 국토부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가 5층이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은 일치합니다. 반드시 같은 호수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501호가 있고 502호도 있을 수도 있고요. 좀 규모가 크다면 1동, 2동, 뭐 동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거의 특히 빌라니까 호수가 많지 않다 보면 정확하게 모든 사실이 일치하니까 이게 이 물건의 세입자일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 금액이 무려 3억 9백입니다. 자, 이 세입자가 진정한 세입자인데 권리신고를 안 했다면 이거는 그냥 낙찰자가 인수입니다. 법원의 기록에 있든 없든 법원의 기록에는 전입 날짜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근저당보다 앞선다. 이 내용만 나와 있어도 이거는 낙찰자는 다른 이의 없이 인수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물건이고 결과적으로 못 쓰는 물건이죠. 예. 자, 요 기록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여러분은 들어가시면 경매계를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물건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7884 금천구 시영동의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이 금천구 쪽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올랐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작년 많이 오른 그런 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익 아파트 114평방 4억 3,200인데 제가 조사한 그 금액은 5억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고요. 위치도 한번 볼까요? 110동 남양이죠. 네. 지도를 좀 축소해서 보면 공기가 좀 맑아 보이죠. 서울치고는 공원, 관악산과 가까운 공기가 맑다라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주변에 신안산선이 지나가는데 여거의 거리는 한 이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쪽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관련해서 임시 99년에 전입했는데 99년은 이 아파트가 지어진 때라고 나와 있고요. 말소기준권리가 2005년이니까 대항력 있죠. 진정한 임차인일까? 진짜라면 이제 대항력이 있고 그 보증금이 얼마이든 여러분은 물어줘야 되고 또 임차인이 원한다면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쪽인데 99년부터 지금까지 산다. 어떻게 보시나요? 20년 이상 세입자로 산다. 또 하나은행의 대출이
많이 나갔다. 권리신고를 안 했다. 그리고 여타 다른 내용을 보면 이 임씨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무지 큽니다. 근데 무지 크다는 내용만 갖고 입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를 보는 게 가장 직접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요. 하씨가 이 아파트를 보존 등기했다면 아마 재개발 재건축 쪽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살았죠? 59년생 이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압류들이 있었지만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속, 아까 그 소유자가 사망하고 자녀로 보이는 87년생 하씨에게 상속이 됐는데 이 상속받은 하씨도 여기 살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죠. 자, 그리고 대출을 보면 전 소유자 하씨가 많은 대출을 받고 지우고 했었는데 여기 우리가 원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하씨의 집을 담보로 임씨가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관계죠. 거의 가족. 자, 요즘은 가족 간에도 보증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하씨가 채무자, 또 임씨가 채무자, 이것들이 번갈아 나옵니다. 하씨의 주소는 여전히 이 아파트고 임씨도 이 아파트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나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 등록부를 보지 않아도 이거는 가족인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에 나오는 이 하나은행, 하나은행의 채무자는 물론 이렇게 하씨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임씨가 임차인일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은 무지 많죠. 하씨가 살았다. 그리고 그 자녀인 하씨가 이곳에 살고 있고 상속을 받았다. 그리고 99년부터 살았다. 임씨가요.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더 다른 증거들이 또 나옵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특별한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임씨가 들어와 있다는 내용. 근데 세대 열람을 보면요, 우리가 조사하는 임씨와 원래 주인 하씨가 같은 날 전입하고 이 하씨는 사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은 날 전입했다. 그래서 저는 사위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위가 아닌 게 이 하씨가 전입할 때 상속받은 딸이 12살이었어요. 99년도에. 그러니까 사위가 될 수는 없고 저는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일 가능성을 봅니다. 이름이 여성의 이름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여성의 이름이라고 해도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임씨는 전소유자 하씨의 부인, 현소유자의 엄마라고 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 물건은 현장 가서 관리소를 가고 그 다음에 이 호수에 가서 확인을 하거나 앞집에 가서 확인을 하면
임차인이 아니라는 게 거의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시세를 좀 살펴볼까요? 시세를 보시면 114평방 가격의 상승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실거래가를 보면 거래된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없었고요. 작년에도 많지는 않은데 작년 가장 높았던 게 4억 7천. 그런데 현재 호가로 매물이 나온 것은 140평방. 예. 자, 요게 114가 140으로 나오거든요. 대략 5억 2천 또는 그 이상. 예. 자, 그렇다면 다시 이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임차인 중에서 이 가짜 임차인, 가짜 중에서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임차인 중에서 이게 임차인이 가짜 위장이라면 이 위장을 밝혀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입찰해도 문제 없다. 지금 이 물건처럼 입찰해도 문제 없다.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니까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그리고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것을 쉽게 밝혀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하나는 이 위장 임차인이 좀 밝혀내기가 어렵고 간혹은 진정한 임차인인 걸로 주장할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 저는 이 두 번째 목적으로 위장 임차인을 많이 검색합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두 번째도 좋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입찰해도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 이런 물건은 또 경쟁이 많지 않으니까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의미로 위장 임차인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위장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손이었습니다.